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발생주의가 뭐죠? 발생한 기간에 기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과평가를 위해서 1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빠져나갔을 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하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성급비용 그리고 선수수익, 이연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간별 배분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죠. 그쵸?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기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예, 그쵸?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4번 보기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는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 그쵸?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빠져나갔을 때 기록하는 방법이고, 발생주의는 발생한 기간에 기재하는 게,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기재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실무 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2023년도 12월 30일 날 비유동부채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었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라고 했어요. 2023년도 3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입했대요. 돈을 빌렸습니다. 2023년도니까 2024년도에 갚으면 단기 차입금이 될 것이고 2025년도 이후에 갚으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따라서 200만원, 200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023년도 12월 31일 기말 현재 임직원이 퇴직할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산한다고 했죠. 네, 요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네요. 그쵸? 200만원, 200만원 그리고 3,400만원 더해주시면 정답은 3번 3,800만원이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네요. 실무 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매출채권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매출채권 뭐죠? 물건을 팔았는데 받을 권리가 생겼다. 물건을 팔았는데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입으로 한 거 외상매출금, 각서를 받아낸 거 받을 어음이 있었죠. 그쵸? 주식회사 항공은 상품을 판매했대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면이 되겠죠. 500만원. 그리고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받았죠? 현금 50만원 받았고요.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고 받을 어음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입으로 한 거죠. 외상매출금 이렇게 분개를 처리해 주실 수 있겠고 매출채권은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되겠죠. 200만원, 250만원 더해 주시면 3번 450만원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금액은 얼마인가? 단기 대여금 뭐죠? 대여금 돈을 빌려준 것이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금전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쵸? 근데 이거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잖아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그쵸? 대손상각비는 언제 쓰는 겁니까? 주된 영업활동에서 쓰는 것이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한다. 그때 대손상각비라는 단어를 쓰시고 요거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쓰셔야 되겠네. 3월 10일자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데 그 직전에 대손충당금 잔액 300만원 잡아놨대요.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해가지고 300만원 잡아놨대요. 그럼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대손충당금 먼저 까주신 다음에 생각지 못한 부분 700만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 기타의 대손상각비 700만원.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12월 31일 날 창고에 없더라도 우리 회사 재고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었죠.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했네? 기말 운송 중인 상품이 있었대요. 자, 도착을 안 했죠. 지금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니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2번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했대요.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운송 중에 있대요.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도착을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 물건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우리 회사 창고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3번 보기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 상품의 판매. 위탁자가 있었고 수탁자가 있었죠.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고 기말 현재 수탁자가 부탁을 받은 사람이 창고에 있대요. 아, 그러면 판매가 안 된 거잖아. 우리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우리 회사 재고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4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대요.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제공된 상품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되겠죠. 실무 이론 평가 6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해당 자산가액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죠. 수익적 지출,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됐는데 자산가액에다가 더해 주셨대요. 비용 처리를 안 했죠. 비용 처리를 덜 했으니까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당기순이익 나오잖아요. 비용 처리를 덜 했으니까 순이익은 늘어나겠죠. 순이익은 늘어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 자산가액에다가 더 얹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했대요. 비용을 많이 처리한 거죠. 비용이 과대 계상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인데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자산가액에다가 올려줬대요. 그럼 자산이 과대 계상되겠죠. 그렇죠? 4번 보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자산가액에다가 올려줬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대요? 비용 처리를 많이 했대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사장님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자본이 과소평가 되겠죠. 실무이론 평가 7번 문제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주식회사 항공은 1월 1일 날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설립했대요. 사장님의 몫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사장님이 회사에다가 1000만 원을 집어넣은 것이죠. 자본이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설립 이후에 당기순이익 이외에 변동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또 출자, 인출 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사장님의 몫은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금 300만 원 있고 외상 매출금 600만 원 있고 상품 600만 원 있고 선급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죠. 그렇죠? 자산 금액이고 외상 매입금,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2월 31일 날 사장님의 몫을 구해 보시면 그림 그려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산의 가액은 왼쪽에다 기록하죠.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기록이 될 것이고 부채 금액은 오른쪽에 기록이 될 것이죠. 300만원, 22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네요. 따라서 기말 자본은 얼마? 12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 1000만 원이었었는데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가 됐어요? 1280만 원이 됐네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사업을 통해서 벌었겠죠. 28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네요. 실무 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된다고 했죠. 등록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최초 기간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어디로 한다고 했어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고 했죠. 3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대로 있잖아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폐업일까지로 한다. 그죠? 실무 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0% 세금이 적용되는 거 어떤 거죠? 영세율 수출에 대해서 0% 세금을 적용하겠죠. 국내 여객 운송 요격 국내죠. 그렇죠? 그리고 수출이죠. 수출. 네. 나가 되겠고요. 토지의 공급 면세에 해당이 되겠죠. 해외 건설공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과세표준 구하라고 했어요. 가보시면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1500만원 판매를 했네요. 네, 요거 매출액이죠. 그리고 보시면 10개월 할부 판매를 했대요. 할부 이자 상당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게 있었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그쵸? 연체 이자는 제외가 되겠죠. 할부 이자 상당액 포함되어 있대요.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쵸? 연체 이자 아니잖아요. 네, 1,500만원, 530만원이 될 것이고 담보 제공액, 담보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담보,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있었죠. 그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죠. 토지의 매각액,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얼마? 1,500만원, 530만원
이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2,030만원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만약에 매출세액을 물어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10% 세금 때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매출세액은 얼마? 203만원이 될 것이네요.